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여부는 오늘 실시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 따라서 판가름 짓게 됐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기초공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과연 기초선거 공천 제도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뜨거웠던 걸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초선거 공천은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 시군구 의원의 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정하는, 즉 정당에서 공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이번 공천 폐지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공천 제도의 명과 암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인데요. 각 정당의 정책과 성향에 맞는 후보를 내므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 정치를 지방 정치에서도 구현한다는 취지를 10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상향식 공천을 했을 경우에 정당의 뿌리가 지방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당내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정당 공천은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를 연계해서 정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천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1차적으로 정당에서 검증할 수가 있어서 군소 후보들이 난립해 토착 후보가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폐해도 있습니다. 먼저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몇 당 몇 락, 몇 억을 주면 당선이 되고 몇 억을 주면 떨어진다는 말이 시중에서 나돌 정도로 정치 자금이나 공천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후보자가 정해지는 이른바 공천 장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단체장이 되려면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당의 결정이나 중앙 정치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현안도 중앙 정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예속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많습니다. 아울러 기초공천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 간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 계파 형성은 물론이고요.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하고 싶어도 소속 정당이 없으면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초선거 공천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 모두 기초공천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겁니다.